거짓말 같나요? 리쌤이 지금 알려준 대로 하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연락주세요. 바벨라톨. 바하! 안녕하세요. 바벨라토 리쌤입니다. 오늘은 맨몸 운동, 홈트레이닝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동작은 뭐 해야 될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리쌤이 아주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리쌤이 3대 500, 아시아 턱걸이 챔피언, 세계 기네스 보유자 등등 좀 강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리쌤도 초보자 시절이 있었겠죠. 리쌤이 고등학교 시절,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는 운동 지식이 거의 없었어요. 그저 이소룡처럼 날렵하고 강력한 몸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푸시업,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만 주구장창 매일매일 했습니다. 그저 횟수만 늘리는 데 목적을 두고 매일매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꾸준함으로 인해서 이 정도 몸은 됐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패션 근육?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조금 부끄러운데.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많은 정보와 운동 방법, 지식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만큼 리쌤도 신체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발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쌤이 평생 습득하고 경험한 이 결과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리쌤처럼 무식하게 운동하지 말라고 초보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무분할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을 걸어간 사람이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 길 돌아가지 마세요. 지난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초보자분들은 무분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에게 굳이 리쌤이 무분할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초보자분들은 근력과 근지구력 그리고 근신경계의 발달이 적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움직임을 하는데 부자연스럽고 몸을 만드는 측면에서도 한 부위에 집중을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때문에 초반에 이런 전신이 골고루 투게더 함께 사용하는 이런 운동들을 실시했을 때 근신경계가 빨리 올라가면서 근력과 근지구력이 같이 체력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초보자 때는 이 증가 현상, 좋아지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초보자 때는 나누지 말고 전신 무분할 운동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리쌤이 오늘 알려드린 동작들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기 헬스장, 여기 크로스핏장 등록하고 춥다고 안 가고 몸이 별로 안 좋아서 안 가고 바빠서 안 가고 근데 지금 영상 보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 리쌤이 추천하는 초보자 무분할 프로그램은 5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카프 레이즈. 카프, 종아리, 레이즈, 들어 올리다. 종아리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포츠의 의학에서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종아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 피가 쫙쫙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당연히 몸에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더 상위 동작, 무게도 짊어지고 어떠한 스포츠를 하시든 이 기초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발끝부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운동은 어떤 운동에도 토대가 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카프레이즈 꼭 하세요. 초보자가 꼭 해야 될 동작 중 두 번째 동작은 푸시업입니다. 맨몸 운동의 꽃이라고도 하고 상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푸시업은 전신 운동입니다. 바벨라토르의 완벽한 푸시업을 보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아주 당연히 하셔야 될 동작이고요. 푸시업이 어렵다면 니 푸시업부터 무릎 붙이고 시작하세요. 아울러 푸시업의 단계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영상은 제작해 놓았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작 주목하세요. 스쿼트입니다. 하체 운동의 꽃. 외국에서는 Shut up and squat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유명하고 많이 하시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합니다. 칼로리 소모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게 하체만 쓰는 게 아니라 비리근, 복근, 이 상체 모두 활용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부분은 모두 참여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꼭 필수로 해야 합니다. 단계를 더 올라가고 싶다면 하체가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받쳐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동작입니다. 힙 스러스트.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현대인들은 앞쪽 근육만 거의 활용합니다. 앞쪽 근육만 활용하세요. 그래서 뒷부분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힙 스러스트는 리쌤이 척추 디스크 제어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단계별로 높여나가면서 효과를 봤던 동작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앞뒤 밸런스가 잘 맞춰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도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아무튼 스쿼트만큼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은 윗몸 일으키기 or 크런치입니다. 리쌤은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가동 범위가 안 되거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크런치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릉 선수촌이나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윗몸 일으키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역도 선수들은 정말 많이 하고요. 거기 계시는 그 선수를 케어하는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스포츠 의학 관계자분들이 정말로 효과가 없고 안 좋은 운동이라면 선수들에게 시킬까요?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리쌤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도 윗몸 일으키기 굉장히 즐겨합니다. 그 정도로 토대를 만들어서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 있으니 크런치 운동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얹어드리자면 턱걸이 or 인버티드 로우입니다. 최고의 상체 운동을 꼽으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운동이죠. 턱걸이. 다만 철봉이라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꼭 넣어서 실시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턱걸이가 어렵다. 그러면 인버티드 로우부터 시작해보세요. 현대인분들이 퇴화되어 있는 후면 부위를 발달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체 밸런스 측면에서도 좋고요. 또 인버티드 로우는 이 견관절의 이 안정화, 건강함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턱걸이를 못하면 꼭 해봐야 되는 두 가지 동작이라는 영상에서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셔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 운동 동작을 소개해 드렸죠. 자, 이것을 현명하게 프로그래머화해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횟수. 초보자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횟수는 위에 5가지 동작 또는 6가지 동작을 실시해 보시는 겁니다. 한 번 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측정한 다음에 그 개수의 50%로 3세트씩 실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프레이즈를 체크해 봤더니 할 수 있는 횟수가 40개가 나왔어요. 40개인데 조금 땡겨요. 그러면 20회씩 3세트를 실시하시면 되겠죠? 푸시업 최대 횟수를 측정해 봤더니 자세 중요합니다. 정자세로 20개를 했어요. 그러면 10회씩 3세트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동작을 모두 체크하시고 그에 맞는 횟수를 3세트씩 설정하셔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30초에서 40초로 두시고요. 동작 간 휴식 시간은 1분으로 두고 실시합니다. 근데 복근 운동은 회복이 빠른 근육이기 때문에 20초에서 30초로 조금 빠르게 실시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운동 빈도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까요? 질문이 있으실 텐데 회복이 충분히 된다면 매일매일 하세요. 근데 근육통이 좀 심하다.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좋습니다. 다만 48시간 이상은 쉬지 않았으면 합니다. 48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조금씩 빠지거든요. 자, 그러면 리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각 동작별로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절반을 잘라요, 횟수를. 나는 카프레이즈를 40개를 했어요. 그럼 20개가 본인의 세트당 횟수가 되는 겁니다. 세트를 3번 실시하는데 첫 번째 세트하고 30초에서 40초 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도 그렇게 똑같이 쉬겠죠,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트에서는 동작이 넘어가야 됩니다. 동작이 넘어갈 때는 1분 정도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도 동일하게 실시하시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근은 회복이 굉장히 빠른 근육이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20초 정도에 두고 실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육통이 너무 심하면 하루 쉬시고 괜찮으면 매일매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짜 얼마 안 걸립니다. 15분, 20분, 진짜 많이 걸려야 30분. 자, 리쌤이 강조드릴 부분이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본인이 운동한 것을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리쌤도 기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떠한 하나의 동기부여제가 돼서 내가 그것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내가 체크해 놓지 않으면 내가 얼마큼의 수준인지도 나중에 되면 까먹겠죠. 그냥 매일매일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도 꼭 달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또 오실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난 이 수준이구나 라는 것이 오면서 나의 객관적인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기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노트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체크하시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운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리쌤이 알려준 대로 꾸준히 하시면 4주 정도면 근력과 체력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8주가 지나면 육안으로 내 몸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말 같나요? 리쌤이 지금 알려준 대로 하셨는데 변화가 없다면 연락주세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급자분들을 위한 좀 더 이 프레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분할 운동법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운동신념 가지고 화이팅!